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 편집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영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은 모니터링, 가편집, 시사, 종합편집, 시사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시청자를 공감과 설득의 과정으로 이뤄내기 위한 정해진 시간으로 선택과 재구성을 하여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 세계 1위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인 키네마스터를 통해 구체적인 영상 편집의 역량을 높이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된 소스를 그 구성안과 콘티에 의해서 재배치하고 최종 영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영상 편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요리에 비유하는 겁니다. 요리를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작업이 뭘까요? 요리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그 요리 재료를 구하는 거죠. 마치 이제 생선 요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고등어 조림을 한다고 했을 때는 고등어를 구하고 또 무를 좀 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되게 삭은 김치를 올려놓기도 하고 또 파를 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과정들에서 사실은 우리가 상한 고등어를 찾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일 선도가 좋고 신선하고 또 맛있어 보이는 그런 고등어를 선택을 하죠. 무도 마찬가지고요. 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상의 첫 번째 과정은 재료를 이렇게 선택하고 고르는 과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요. 촬영된 소스를 우리가 직접 처음부터까지 보고, 이 장면은 좋았어. 이 장면은 잘못됐네. 이 장면들은 내가 좀 나중에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는 과정들을 이제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실 때 바로 옮겨서 편집 프로그램에 바로 그냥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작업 속도도 늘어질 뿐더러 좋은 영상을 또 좋은 재료를 고르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모니터링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리할 때도 재료를 고르실 때 충분하게 이 재료가 괜찮은 재료인지 좋은 재료인지 선택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요리에 빗대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재료를 다듬는 과정인 거죠. 자, 고등어의 모든 걸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내장도 빼야 되고 또 머리도 잘라내야 되고 꼬리나 지느러미도 잘라내야 되고요. 때로는 이제 고등어의 양념이 잘 배이도록 살을 이렇게 잘 다듬어서 칼로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파도 필요 없는 머리라든지 시들은 끝부분이라든지 잘라내는 내용들이 필요하죠. 촬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하나의 컷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샷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내고, 또 혹시라도 나가면 안 되는 부분들, 또 어떤 사람의 초상권이 좀 걸려 있다든지, 조금 노출이라든지, 또 일정 부분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이 마치 요리에 비하면 조금 불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고등어의 머리를 잘라내는 그런 내용들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배치하는 작업입니다. 촬영을 했더라도 예를 들면 오전에 촬영한 것들을 편집 상황에서는 오후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오후에 배치했던 그 영상을 오전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와 또 사람들의 이해와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상의 순서와 내용들을 재배치하고 다시 구성해서 영상의 콘티에 맞게끔 만들고 배치할 수 있는데요.
마치 요리에서는 어떤 찌개 그릇에 고등어를 위에 올릴지 아니면 고등어를 밑에 올릴지 물을 밑에다 깔지 아니면 물을 위에다 깔지 뭐 이런 것들을 요리를 통해서 맛있게 만들 수 있게끔 재배치하잖아요. 영상의 그 편집도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료를 선택하고 재료를 손질하고 또 재료를 배치하면서 끓여내고 하는 작업들을 마치 영상 편집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해하시면 영상 편집을 이해하시는데 되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이라는 것은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 재료를 조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영상 편집을 이해하시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영상은 대부분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영상, 활용될 영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유튜브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는 편집과 관련된 영상 컨텐츠들도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말하는 편집 7단계가 있는데 이것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마트폰 영상을 촬영하시면 영상을 가져와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는 이후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활용될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도 그런데요.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편집을 할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는 백업이라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촬영한 소중한 영상을 또 다시 찍을 수 없는 영상들을 컴퓨터로 옮겨놓지 않으면 나중에 스마트폰에서 뭐가 잘못되거나 지워지기라도 하면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 또 촬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백업에 대한 과정을 위해서 컴퓨터로 옮겨놓으라는 작업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좋아하는 클립을 배치하는 작업. 아까 말씀드린 모니터링과 재배치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의 클립, 영상을 촬영한 데까지 또 영상을 자른 부분까지를 편집에서는 클립이라고 하는데요. 그 클립을 정하거나 클립에 오디오를 입히거나 클립에 자막을 넣을 때 마커를 넣게 됩니다. 그 마커들을 활용하고 그 영상을 재배치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을 위해서 클립을 배치하거나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세 번째, 타임라인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영상은 시간의 예술이라고 하는 내용에 일맥상통합니다. 5분이라는 영상 안에 여러분들이 촬영한 소스들을 재배치해야 되는데요. 5분을 넘어간 촬영 소스를 활용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요리와 마찬가지로 재료를 손질하는, 삭제하는, 또 선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촬영한 모든 소스를 5분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 다시 넣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삭제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각 및 음향 효과 주기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종합 편집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 컷들을 배열했다면 여기에 이미지에 자막을 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화려한 효과를 넣는다든지 음향 효과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 편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단계가 네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영상 편집이 마치 화려한 영상이 영상 편집인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히려 화려한 영상이나 과도한 효과는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인터뷰 영상을 자막으로만 도배를 하면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막만 보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상은 영상 자체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 영상의 보조도구로서 자막, 보조도구로서의 음향, 보조도구로서의 나레이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과도한 효과는 영상의 스토리를 방해한다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해서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문제되는 점들이 많이 있는데 유튜브에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사용할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저작권에 문제없게 활용하시는 팁을 또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운드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오디오라든지 나레이션, 특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사, 대본 뭐 이런 것들이 잘 들리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체크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볼륨을 조절하면서 음악과 나레이션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색상 보정, 그 카메라가 기종이 바뀌거나 상황과 조건, 조명이 형광등이냐 태양열이냐에 따라서 색상이 바꿔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내보내고 이것을 인터넷에 쓸 건지 또 어떤 그 공간에서 활용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영상 내보내기 업로드를 활용하라는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집의 핵심은 컷 편집입니다. 모니터링, 가 편집, 시사, 종합 편집, 시사회를 거쳐서 영상은 만들어지는데요. 이 컷 편집을 하는 그 이유는요,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과 가 편집 단계가 영상 편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영상 편집은 숏, 씬, 시퀀스, 스토리라고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문장의 최소 단위인 단어라는 의미처럼 영상 언어의 최소 단위는 숏과 그 컷이라고 얘기하는데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 버튼을 누른 데까지 영상 표현의 최소 단위를 컷이라고 하는데요. 숏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위가 모여서 씬과 시퀀스, 스토리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숏을 가장 중요한 언어로 생각하고 이 단어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배치하는 것이 바로 영상 편집의 출발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앞으로 다음 차시부터 이번 차시부터 진행될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키네마스터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전 세계 1위, 한 4억 5천만 명 이상이 다운받았다고 해요. 전 세계 1위의 모바일 동영상 편집 앱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앱들을 쓰고 있고요. 특히 유튜브에서도 아카데미에서 키네마스터를 소개할 정도로 굉장히 모바일 분야에서는 탁월한 성능과 내용들을 갖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무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 이제 워터마크가 들어갑니다. 또 광고도 봐야 되고요. 유료로 사용하면요, 대략 한 5, 6천 원, 월 5, 6천 원 정도의 사용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료로 사용하게 되면 에셋스토어라고 하는 것을 저작권과 상관없이 쓰게 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음악,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디지털 이미지 효과들 이런 것들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저작권의 한계로부터 여러분 벗어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프로젝트 받기라고 하는 기능들이 만들어지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한글의 HWP와 같은 그런 그 내용인데요. 프로젝트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편집한 소스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편집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내가 받은 거를 또 다른 사람에게 만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까지도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서 영상 편집의 한계의 내용들이 점점 더 무너지고 활용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는 동영상 이미지를 굳이 번거롭게 하지 않아도 바로 잘못됐으면 변경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요. 또 그 키네마스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레이어 기능이 최대 9개까지 진행되고 트랙 오디오도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영상을, 동시에 두 가지 트랙들을 만들어서 편집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 키네마스터의 놀라운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크로마키, 녹색 화면에 배경을 지우는 것들로 알고 있죠. 또 음성 녹음, 나레이션 같은 것들을 활용할 때 쓸 수도 있겠죠. 음성 변조, 리버스, 화면을 거꾸로 돌리고 빨리 돌리고 하는 기능들도 다 가능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4K 해상도를 활용하기에는 뭐 스마트폰 영상이 한계가 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K 해상도와 60 프레임을 지원하는 그런 기능들로 굉장히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는 편집 프로그램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상 편집의 요리에 비유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키네마스터는 이런 요리를 원활하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잘 활용하고 만들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를 마치 스마트폰을 일상으로 활용하듯이 이 프로그램들을 일상으로 활용하시면 앞으로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또 여러분이 소개하고 싶은 소셜 임팩트들을 원활하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계속해서 많은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 회사에서도 계속 프로그램들을 업데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프로젝트 받기 기능이라든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한계와 내용들을 좀 극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훌륭한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키네마스터의 주요 기능과 내용들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휴대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키네마스터에 대해 설명드리고 설치 그리고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네마스터를 사용을 하려면 설치를 먼저 해야 되겠죠? 플레이스토어 보이시죠? 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키네마스터를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기라는 글자가 보이시게 될 겁니다. 자, 이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렀더니 뭐 여러가지 어플이 나오고 여기 중간 부분에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황 색깔 로고고요. 이 주황 색깔 로고 옆에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용 안내가 나타나게 되고 뭐 앱을 사용하면 이용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저희는 확인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허용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키네마스터에서 뭐 기기의 사진, 미디어, 파일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허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키네마스터 안내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시면 넘겨지게 돼요. 쭉쭉쭉쭉 넘겨주시고 키네마스터 시작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이 키네마스터 프로그램 특성상 저희는 지금 무료 버전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내고 이용하면 좀 더 많은 기능을 광고 없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이제 광고가 나오게 돼요. 하지만 저희는 광고를 일단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없죠. 이 프로젝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작업할 때 사용하시는 이런 그림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먼저 새로 만들기, 여기 위에 주황 색깔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뭐 화면 비율이 나타나게 되고 뭐 사진 배치가 나타나게 되고 장면 전환 길이가 나타나게 되고 프로젝트 불러오기 뭐 기타 등등의 버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키네마스터 실습으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이제 완료 버튼이 있죠. 이 완료 버튼을 눌러야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세팅 값들은 변경을 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버튼은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 다음 버튼을 눌러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클립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앨범에서 뭐 동영상 파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카카오톡에서 공유하신 영상들은 보통 카카오톡 다운로드 아니면 카카오톡 폴더에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다운로드 받은 소스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 소스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소스들을 불러올 때는 이 영상 소스들을 단순히 클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첫 번째로 이 영상 클립을 타임라인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영상 클립을 편집하거나 미리 보기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은 무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확인. 자, 동영상 클립을 불러와줬죠. 그러면 이 동영상 클립만 이제 가지고 편집을 하기에는 조금 심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동영상들을 합치기 위해서 이런 포크레인 영상도 넣어보고 이런 짐벌 영상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영상 클립을 다 불러와줬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의 영상 클립만 더 해봐가지고 지금 제가 4개의 영상 클립을 가져왔죠. 아직 편집되지 않는 영상의 길이가 몇 초일까요? 보시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몇 초라고 나와 있죠? 55초.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자, 이쪽에 최종 영상 길이가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이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영상 클립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 이제 영상을 전부 다 불러왔다고 하시면 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당겨서 맨 처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주황색에 있는 0000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이 X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점 모양이 있고 뭐 여러가지 버튼들이 있고 재생 버튼이라는 게 있고 미디어, 레이어, 오디오, 녹음 버튼이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것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재생 버튼을 길게 누르면 프로젝트를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지 않기를 체크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편집되지 않은 영상 클립이 재생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편집되지 않아서. 자, 이런 것들을 앞부분을 잘라주고 뒷부분을 잘라줘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시는 것이 영상 편집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뭔가 플러스 모양 버튼도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프로젝트에 불러오기를 했던 이런 포크레인 영상도 있고 자, 짐벌 영상 순서대로 재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정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 끝에 이 오른쪽 끝에 일시정지 모양을 버튼을 누르면 정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저는 먼저 효과를 넣기 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는 컷 편집 단계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불러온 영상 클립을 클릭을 하면 보이시죠? 이 주변에 노란색 바가 칠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개체 활성화예요. 그러면 개체 활성화를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빈 공간을 클릭해 주시면 다시 풀리게 됩니다. 다시 개체 활성화를 해볼게요. 개체 활성화를 했을 경우에는 오른쪽에 여러가지 창이 나타나게 되죠.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 가위 모양이 있고 가위 모양, 이 가위 모양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및 정지 화면 삽입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플레이 헤드가 빨간색의 이 선을 의미해요. 이것을 기준으로 왼쪽을 잘라내시겠냐, 오른쪽을 잘라내시겠냐, 아니면 이 플레이 헤드에서 그냥 잘라내시겠냐,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요리를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타임라인은 도마를 뜻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영상 소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식재료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식재료를 필요한 부분만 쓸 거고 나머지는 잘라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플레이 헤드를 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눌렀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이 다 잘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뒤로 가볼게요. 뒤로 가는 버튼은 여기 화면에 보시면 회전하는 모양이 있죠? 이 회전하는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아까 작업했던 것을 다시 한 단계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원래 클립이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한번 트림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보이시죠? 이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을 다 날려보냈어요. 다시 한번 되돌아가기.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한번 눌러볼게요. 트림과 분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분할. 하나의 영상 클립이 두 개로 분리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플러스 모양 버튼이 생기게 되죠. 이 플러스 모양 버튼에 대한 기능은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과 영상 사이에 장면 전환 효과 넣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영상을 자르니까 여기 가운데 플러스 모양 버튼이 생겼어요. 이 플러스 모양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장면 전환이라는 텍스트가 나오게 되고 여행 및 활동, 텍스트 전환 효과, 감상적, 프레젠테이션, 강력함, 다중 화면 효과, 재미있는 장면 전환 효과, 대표 장면 전환 효과, 3D 장면 전환 효과 여러 가지가 나타나게 되죠. 저희는 여행 및 활동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여행 버튼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 무언가가 추가됐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자른 영상과 영상 사이마다 이런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장면 전환 효과를 한번 변경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요술봉 모양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의 장면 전환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프레젠테이션 효과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클릭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표 장면 효과를 눌러서 페이드 컬러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재생을 해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자, 같은 영상 소스라서 장면 전환을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일단은 이 영상 소스를 컷 편집을 먼저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존에 있던 효과들은 저는 다시 없음을 눌러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자, 일단 재생을 해봐서 여기까지가 지루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클릭을 해서 개체 활성화를 시키고, 자, 가위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헤드 왼쪽을 트림해서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체크 모양을 눌러서 다시 적용을 해주시고, 자, 재생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자, 이것도 영상이 너무 긴 것 같아요. 지금 6초대가 나왔는데 저는 6초대 말고 5초까지만 이 영상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 당겨서 5초까지 가게 하고, 자, 개체 활성화 클릭, 자, 가위 버튼, 그리고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 이렇게 해서 5초짜리 영상 클립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영상 클립은 사용을 할 것이냐?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이 화면의 왼쪽을 보시면 쓰레기통 모양이 있어요. 보이시죠? 이 쓰레기통 모양을 눌렀을 경우에 통째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클립, 포크레인 영상도 쓸모없는 부분이 있겠죠? 이것도 5초 정도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482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나머지 뒤는 다 날려보낼 거예요. 똑같이 클릭을 해서 노란색으로 개체 활성화를 한 다음에 오른쪽에 가위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헤드의 오른쪽을 트림을 해볼게요. 자, 날려보내고 체크 모양을 눌러서 적용. 똑같이 세 번째 있는 것도
자, 약 5초 정도만 재생을 해서 나머지를 날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트림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쓰레기통 기능을 한번 사용을 다시 해볼게요. 클릭을 해서 개체 활성화를 하고 가위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클립이 두 개가 생겼죠. 자, 저희는 앞에 있는 이 앞부분 영상 클립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통째로 날려야 되겠죠. 자, 클릭을 했을 경우에는 개체 활성화가 되고 여기 왼쪽에 쓰레기통 모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 쓰레기통 모양을 눌러서 날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쓸모 있는 클립이 3개가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클립도 약 5초 정도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74 정도가 됐죠. 가위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 그리고 영상 클립이 2개가 잘라졌으면 필요 없는 부분은 쓰레기통으로 삭제. 자, 이렇게 기본적인 컷 편집 단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같은 영상 클립에서 장면 전환은 의미가 없다고 했죠. 서로 다른 영상 클립에 장면 전환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저는 대표 장면 효과를 선택을 해서 페이드 컬러를 줘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체크 모양을 눌러서 적용을 해보고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자연스럽죠? 화면마다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장면 전환 효과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장면 전환 효과를 다 넣었으니까 끝까지 한번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 편집은 레시피에 따라 음식 재료를 조리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선택, 삭제, 배치를 위한 과정이 그 핵심입니다. 유튜브에서는 과한 효과와 자막은 스토리에 집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컷 편집이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멀티레이어와 크로마키, 트랙 오디오, 에셋 스토어와 같은 멋진 기능을 갖고 있는 키네마스터의 설치, 프로젝트 생성, 미디어 블로우기, 프로젝트 재생, 컷 편집, 장면 전환 등의 기능을 반복 학습을 통해 충분히 익히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